안녕하세요. 3학년 학생 여러분. 4단원 세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체세포 분열의 특징과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이 뭘까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몸이 커지고 상처 난 것이 아물고 뇌세포가 많아지는 등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의 성장 때문에 이루어지는 세포 분열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체세포가 분열을 하는 것일까요? 유전자를 분해하기도 힘든데 그냥 세포 하나가 쑥쑥 자라서 커져도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우리가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시간에도 여러분이 실험을 해보겠지만 세포는 외부와의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포가 분열되게 됩니다. 자, 사람, 생쥐, 코끼리 요 생명체의 크기 차이는 코끼리 세포가 커서 코끼리가 큰 게 아니라 코끼리의 세포수가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생쥐보다 많기 때문에 코끼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크기는 그러니까 생물체의 크기는 세포의 크기가 아니라 세포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세포가 분열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자주 먹는 깍두기 김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깍두기 김치에 양념이 골고루 많이 배게 하려면 깍두기를 잘게 잘라서 묻혀야 할까 아니면 크게 잘라서 묻혀야 할까? 자, 아래의 정육면체 표면적이랑 부피 비율을 한번 봅시다. 자, 가장 작은 1cm, 1cm, 1cm의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표면적 대 부피비가 6, 2cm, 2cm, 2cm의 정육면체 부피 비율은 표면적과 부피 비율은 3, 3cm의 정육면체의 표면적과 부피 비율은 2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세포의 크기가 1, 2, 3으로 커지게 되면 표면적과 부피의 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말은 표면적과 부피의 비율이 커지게 되면 외부와 닿는 면적이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외부와의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와 물질 교환을 하면서 양분은 없고 노폐물을 버리는 이런 물질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는 세포 그 크기 자체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분열해서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체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수업 시간에 모형을 만들어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체세포라고 하면 생물의 몸을 이루는 세포가 체세포입니다. 그리고 이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면 한 개의 세포가 두 개의 체세포로 나누어지는 것. 이 과정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바로 체세포 분열입니다. 자, 그러면 체세포가 어떤 방식으로 분열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세포는 간기, 핵분열 중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리고 마지막에 세포질 분열 과정을 거치면서 세포가 분열되게 됩니다. 우선 체세포 분열 과정 중에 간기 단계에는 유전물질을 복제해서 양을 2배로 늘리고 반은 자기가 갖고 반은 딸 세포한테 줘야 하니까 복제해서 양을 2배로 늘리고 세포가 분열할 수 있을 만큼 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핵분열이 일어나는 전기입니다. 전기가 되면 원래 핵을 싸고 있던 이 핵막이 사라지게 돼요. 사라지게 되고 염색체가 복제된 것이 이렇게 여기 복제된 것이었죠. 복제된 것이 나타나게 되고 이 복제된 염색체를 찢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런 방추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아래 사진을 보면은 핵을 둘러싼 막이 없어졌고 그리고 염색체가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쪽 끝부분에 보면 방추사가 나타난 것이 보이죠? 이 끝부분에 방추사가 나타난 것이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전기를 지나고 나면 염색체가 가운데에 배열하는 중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염색체가 이렇게 가운데에 배열하는 중기가 되게 되는데 이때에는 방추사가 염색체 각각에 붙어서 이 복제된 염색체를 반으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서 나누어 주겠죠.
자, 이렇게 방추사가 염색 분체에 붙어서 끝으로 끌고 가게 되면 요 시기가 바로 후기가 됩니다. 자, 핵분열 말기가 되게 되면 자, 염색체가 다 분열이 됐으니까 얘네가 다시 핵이 되기 위해서 핵막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나누어진 염색체가 다시 풀어지면서 염색사의 형태로 변하게 되고 핵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핵을 다 나누었으니 이제는 세포질을 나누는 세포질 분열이 마지막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세포질 분열 시기가 되면 동물세포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생물세포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질이 나누어지게 되고 이렇게 두 개의 딸세포가 결과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포질 분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했듯이 동물세포랑 식물세포에서 세포질 분열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가운데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세포질 만입 형태로 세포질이 분열되게 되고요.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생기면서 세포질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세포 분열의 특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 결과 몇 개의 세포가 만들어졌어요?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나누어졌으니까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요 각각의 딸세포의 염색체는 모세포의 염색체와 수, 모양, 유전 정보가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때는 몸집이 자라는 생장을 할 때, 그리고 상처 부위가 아무는 새로운 세포를 재생할 때, 그리고 무성생식을 할 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 예전에 배웠듯이 무성생식이랑 체세포 분열이랑 거의 똑같아요. 다만 아메바 같은 경우는 세포 분열이나 생식이나 같은 과정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 사진은 양파와 동물세포에서 체세포 분열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요 각각의 세포 분열에서 어느 것이 중기인지, 후기인지, 전기인지 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우선 몇 개만 찾아볼까요? 자, 요거는 지금 동그라미한 요 시기는 체세포 분열 중에 언제일까요? 바로 후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요거는 언제일까요? 중기가 되겠죠. 가운데에 염색체가 모여 있으니까. 자, 이쪽에 있는 세포 분열로 한번 볼게요. 요것도 중기가 될 거고, 요거는 후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세포질 분열까지 마친 요 세포도 보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세포 분열을 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게 무슨 전기에 해당하는지, 중기에 해당하는지, 혹은 간기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43페이지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먼저 푼 뒤에 선생님과 같이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세포의 크기와 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를 표시하시오. 자, 1번. 세포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커지지 않고 분열한다. 맞죠? 세포는 분열해요. 커지지 않고. 자, 2번.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줄어든다. 그쵸? 아까 정육면체 크기 비교했던 거. 1cm일 때, 2cm일 때, 3cm일 때 비교했을 때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제일 큰 것이 1cm일 때였죠. 그리고 3cm일 때가 제일 작았고요. 3번. 세포의 크기가 커질수록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속도가 빨라진다. 아니죠. 세포의 크기가 작아야 외부와 교환이 더 쉽게 잘 일어난다고 했죠.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체세포 분열 각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표하시오. 자, 1번. 염색체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전기이다. 맞죠? 그쵸? 자, 2번. 염색체 모양을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중기이다. 맞아요. 왜냐하면 중기 때는 염색체가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가장 좋아요. 세 번째, 후기에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상돈염색체가 아니죠? 상돈염색체가 아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X. 자, 4번. 말기에는 염색체와 방추사는 사라지지 않고 딸세포로 들어간다. 말기에 염색체와 방추사는 사라지고 염색체는 뭘로 바뀌어요? 염색사로 바뀌고 방추사는 사라지고 뭐가 나타나요? 핵막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핵이 2개로 되면서 딸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X가 될 거예요. 자, 이상으로 4단원 3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세포 분열인 감수 분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